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고우석이 DFA 됐습니다. 마이애미는 쇼 앤더슨을 텍사스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고우석을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습니다. 앤더슨을 쓰려면 40인 로스터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앤더슨은 지난해 기아에서 뛰었다가 7월에 파노니로 교체된 선수입니다. 앤더슨은 올해 텍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5월 18일에 콜업됐지만 2경기 등판 후 DFA 된 바 있습니다. 지명양도 또는 방출되기로 잘못 번역되고 있는 DFA는 계약 이관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DFA는 40인 로스터 선수를 로스터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는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선수가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40인 로스터를 보호선수 명단이라고 합니다.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산하 마이너리그 팀과 계약하게 됩니다. 구단이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려면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40인 로스터에 없는 선수를 쓰려면 먼저 40인 로스터 안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의 주체가 마이너리그 팀에서 메이저리그 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DFA는 계약의 주체가 메이저리그 팀에서 마이너리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DFA는 다른 팀들에게 이 선수의 계약을 마이너로 이관시킬 테니 데려갈 의향이 있는 팀은 데려가라고 공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16년 이대호는 일본에서의 4년을 마치고 시애틀과 스플릿 계약을 맺습니다. 스플릿 계약은 40인 로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청을 하고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었을 때와 들지 못했을 때 받는 연봉이 서로 다른 계약을 의미합니다. 지난 겨울 우아사와는 템파베이와 스플릿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 연봉 250만 달러와 마이너 연봉 22만 5천 달러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연봉은 등록 일수만큼 1분할로 받게 됩니다. 2016년 이대호는 개막 로스터를 뚫었고 시애틀은 이대호를 쓰기 위해 40인 로스터에서 한 명을 빼게 됩니다. 반면 올해 뉴욕 매츠와 스플릿 계약을 맺은 최지만은 개막 로스터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채로 트리플 A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럼 DFA 된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7일 동안 이적 기회를 가집니다. 트레이드로 데려가겠다는 팀이 나타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트레이드 무산 후 웨이버 상태에서 클레임을 거는 팀이 나타나면 조건 없이 보내주게 됩니다. 앤더슨이 마이애미에 오게 된 과정도 텍사스에서 DFA가 되고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온 거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세인트루이스는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DFA합니다.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김광현을 40인 로스터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텍사스가 10만 달러를 주고 가르시아를 트레이드로 데려갑니다. ALCS MVP가 되고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가르시아가 없었다면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도 없었을 테니 김광현이 텍사스의 창단 첫 우승에 기여를 한 셈이 됐습니다. 얼마 전 13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운 제레미야 에스트라다는 지난해 11월에 컵스에서 DFA 됩니다. 컵스는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자 에스트라다를 웨이버했고 샌디에고가 클레임을 걸어 데려갑니다. 클레임을 걸어 데려갈 경우에는 선수 또는 현금을 주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DFA 선수를 데려간 팀은 40인 로스터에 넣게 됩니다. 마이너 옵션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마이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에스트라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7일간의 트레이드 웨이버 기간에도 데려가겠다는 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구단은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한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보내거나 완전 방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타임이 5년 이상인 선수는 마이너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서비스 타임이 3년 이상이거나 전에 이런 과정을 경험한 선수는 마이너로 가는 대신 FA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의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행을 거부하고 FA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FA가 되고 텍사스
텍사스로 트레이드된 가르시아는 텍사스에서 한 번 더 DFA가 됩니다. 텍사스는 마이크 폴티네비치를 넣기 위해 가르시아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가르시아를 데려가겠다는 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월에 DFA 됐던 가르시아는 4월에 콜업돼 홈런과 타점 생산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양현종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고 마이너에서 시즌을 시작한 양현종은 4월 27일에 콜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인 로스터에 없던 선수를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한 명을 빼야 합니다. 단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는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상 기간이 2달 이상인 선수는 추후에 60일 IL로 옮겨지게 됩니다. 현재 이정우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텍사스는 양현종을 넣기 위해 무릎 수술을 받은 로날드 구스만을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양현종은 첫 5경기에서 ERA 3.38로 선전하지만 이후 3경기에서 11.47로 크게 부진합니다. 특히 6월 12일 다저스전에서는 백스톱으로 날아가는 폭투와 함께 1.1이닝 2피 홈런 2실점이라는 최악의 경기 내용을 보였고 경기 후 DFA 됩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양현종은 트레이드, 웨이버 기간을 통과한 후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콜업이 됐다가 4경기를 더 등판하고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고우석의 경우는 린드블럼의 사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매치의 사장인 데이비 스턴스는 미러키 단장 시절 KBO 리그 유턴 선수들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2017년 에릭 테임즈와 3년 1,6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20년 린드블럼에게도 2년 912만 5천 달러 계약을 줍니다. 하지만 린드블럼은 크게 부진했고 이듬해 5월 말에 DFA 됩니다. 린드블럼의 연봉을 떠안으면서 데려가겠다는 팀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이너로 내려간 린드블럼은 중간에 한 번 더 콜업이 되지만 결국 마이너에서 시즌을 마치고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우석도 양현종, 린드블럼과 같은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 동안 고우석을 데려가는 팀이 나타나면 고우석은 그 팀으로 이동해 다시 40인 로스터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우석을 원하는 팀이 없을 경우 마이애미는 고우석을 방출시키거나 계약을 마이너로 이관시킨 채로 마이너에 계속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우석이 샌디에고와 맺은 2년 450만 달러 계약은 보장 계약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녀 계약을 포기한 박병호나 아키야마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고우석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우석이 샌디에고에 있는 동안 받은 연봉은 35만 달러이기 때문에 나머지 415만 달러는 마이애미에 몫이 됩니다. 한편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은 415만 달러가 남은 고우석을 보내고 올해 연봉이 1060만 달러인 RS를 데려오면서 마이애미로부터 800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을 줄인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마이애미는 고우석을 방출하면 415만 달러를 그냥 날리게 됩니다. 이에 고우석의 DFA는 계약을 떠안고 데려가는 팀이 나타나면 좋지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우석을 방출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이너에서 계속 데뷔 준비를 시키면서 일단 텍사스에서 영입한 앤더슨을 먼저 써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우석의 이번 DFA는 계약 주체가 메이저리그 팀에서 마이너리그 팀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이적 또는 방출 같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마이애미는 고우석을 40인 로스터에 다시 넣고 메이저리그로 올리게 됩니다. 연봉 총액이 27위인 마이애미 입장에서 고우석의 자녀 계약은 그냥 날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고 RS 트레이드 이후 구단주 퇴진 시위가 일어난 만큼 고우석을 성공시켜야 단장의 체면이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이애미는 7승 24패의 충격적인 출발 이후 5월 성적이 13승 13패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빌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지난해 가을 야구를 하면서 11,000명에서
4,000명으로 25%의 관중 증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셔먼 구단주는 그 정도로는 유지할 수 없다며 페이롤 규모를 더 줄여버렸습니다. 마이애미는 10억 달러의 구단 가치가 양키스의 8분의 1 수준이며 부채 4억 5천만 달러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키맹 단장이 나가버렸고 템파베이에서 15년을 보낸 피터 벤딕스가 리빌딩을 위해 단장으로 왔습니다. 지난해 감독상을 차지한 스킵 슈마커까지 올 시즌 후 떠나기 위해 2025년 옵션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는 토미존으로 시즌을 마감한 에우리 페레스를 제외하면 심지어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샌디 알칸타라까지 모든 선수를 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이애미가 남은 415만 달러를 날리면서까지 고우석을 써보지도 않고 방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 트레이드 때 선수들이 대거 떠나면 고우석의 콜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보장 계약을 맺었지만 거부권이 없는 첫 시즌을 마이너에서 시작한 고우석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